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는데요. 워싱턴과의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패한 뒤 시즌 성적은 5할에서 10경기나 멀어졌고, 당시 마지막 와일드카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클리블랜드와의 격차도 5.5경기까지 벌어진 데다 그 전 30경기에서 20패를 당하는 동안 뚜렷한 반등의 조짐도 찾기 어려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치른 홈 7경기에서 5승 2패를 거뒀고, 시카고 컵스와 치른 메이크업 경기 패배를 제외하면 최근 6개 시리즈를 연속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 오늘 현재 마지막 와일드카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벌티모어와의 격차가 어느새 한 경기까지 줄었고,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도 8%에서 17.5%까지 올랐고요. 숫자만 보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3주 전 토론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남은 일정으로 토론토의 일정뿐만 아니라 같은 세 번째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팀들이 앞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블루제이스 앞에는 아주 어려운 한 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토론토는 화요일부터 템파베이 원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양키스와 3연전을 치릅니다. 특히 템파베이전은 부담이 큰데요. 블루제이스에게 트로피카나 필드는 원래부터 쉽지 않은 장소인데다 올 시즌 템파베이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고, 토론토는 올해 10번 맞붙어 8번이나 패했습니다. 또 최근 양키스와의 시리즈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양키스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요. 결국 이번 원정 6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토론토의 현재 위치를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 스케줄이 조금씩 나아지는데요. 이후 토론토가 치르는 경기들 대부분이 현재 승률 5할 아래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토론토의 유리한 부분으로 올 시즌 블루제이스는 5할 아래 팀을 상대로 54.9%의 승률을 기록한 반면 5할을 넘는 팀을 상대로는 44%에 그쳤습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남은 시즌에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해왔던 팀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좋은 거죠. 다만 여기서 단순하게 일정이 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야구에서는 상대팀의 현재 승률만으로 앞으로의 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 시즌 중에 새로운 선수가 합류하거나 팀의 경기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팬그래프에서는 SOS라는 지표를 통해 앞으로 상대할 팀들의 수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상대팀이 지금까지 몇 승을 올렸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팀이 어느 정도의 승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일정의 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현재 성적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남은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이런 기본적인 일정 강도와 세부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토론토가 다른 와일드카드 경쟁팀들과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일정 강도 순위는 숫자가 낮을수록 남은 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0위에 있는 클리블랜드가 경쟁팀 가운데 가장 좋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현재 마지막 와일드카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벌티모어부터 보면 오리올스는 61승 63패로 남은 경기는 38경기입니다. 그중 6경기가 토론토와의 맞대결이고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토론토가 4승 3패로 앞서고 있으며 볼티모어의 남은 일정 강도는 13위입니다. 오리올스는 트레이드 마감일에 상당히 강한 선택을 했는데요. 한때 팀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포수 애들리 러치맨을 비롯해 리드오프 타자 테일러 워드, 선발 투수 딘 크레머까지 순위 경쟁 중인 다른 팀으로 보낸 겁니다. 벌티모어는 최근에는 3연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와일드카드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양키스와 보스턴, 템파베이, 밀워키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토론토가 한 경기 차이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벌티모어의 남은 일정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61승 64패로 남은 경기는 37경기이고 토론토와는 3경기를 더 치르는데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텍사스가 4승 무패로 앞서 있습니다. 남은 일정 강도는 19위인데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리그 최하위권인 애슬레틱스와 엔젤스를 상대로 원정 7경기를 치르고 2승 5패에 그친 겁니다. 이런 일정에서 승수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건 앞으로 경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60승 64패, 남은 경기는 38경기인데요. 토론토와는 3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블루제이스가 2승 1패로 앞섭니다. 디트로이트의 남은 일정 강도는 22위인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좋은 득실차를 기록하고 있었고 트레이드 마감일 당시에도 플레이오프와 2경기 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해 싸이영상을 받은 타릭 수쿠벌과 또 다른 선발 KC 마이즈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게 주말 시리즈를 모두 내주면서 흐름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는 60승 65패, 남은 경기는 37경기인데요. 토론토와는 3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블루제이스가 2승 1패로 앞섭니다. 흥미로운 건 일정 강도인데요. 클리블랜드의 남은 일정 강도는 31호 경쟁팀 가운데 가장 수월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일에도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후보로 거론되던 포스터 그리핀을 영입했고 조 아달과 네이선 로우도 데려왔고요. 남은 일정이 좋다는 점을 활용해 다시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선택이었지만 마감일 이후 성적은 3승 9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60승 65패로 남은 경기는 37경기이고 토론토와의 시즌 상대 전적은 미네소타가 4승 3패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일정 강도는 27위로 미네소타 역시 트레이드 마감일에 불펜을 보강하면서 토론토의 제프 호프먼을 데려갔지만 이후 4개 시리즈에서 3번을 내줬고 주말에는 홈에서 필라델피아에 3경기를 모두 패했고요. 이렇게 경쟁팀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토론토가 무조건 가장 쉬운 일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토론토 일정에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남은 일정 전체의 강도가 경쟁팀들보다 특별히 낮은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기가 앞쪽에 몰려있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남은 일정을 다시 살펴본다면 그때는 토론토의 남은 일정이 다른 와일드카드 경쟁팀보다 훨씬 수월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때까지 현재 위치를 지켜내야 하지만요. 그리고 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홈과 원정의 비중입니다. 대부분의 팀은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냅니다. 익숙한 구장을 사용하고 평소에 루틴을 유지하기 쉽다는 점도 있고 이동으로 인한 피로 역시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런 요소들은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시즌 막판에는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론토는 조금 불리한데요. 와일드카드 경쟁팀들 가운데 원정 경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직접 경쟁팀과의 맞대결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이 부분은 양날의 검으로 토론토가 한 경기를 가져가는 동시에 경쟁팀에게 한 패를 안기는 셈이니까요. 물론 토론토의 흐름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런 경기가 몰린다면 손해도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직접 경쟁팀과의 맞대결이 많다는 건 무조건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불리한 팀 가운데 하나가 시애틀 메리너스인데요. 시애틀은 현재 토론토를 포함해 6팀을 쫓아가야 하는데 자신들보다 앞선 팀들과 직접 맞붙어 순위를 흔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팀들이 먼저 미끄러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와 달리 토론토는 앞으로 직접 경쟁팀을 상대로 승수를 가져올 기회가 충분한 만큼 그 기회를 실제 승리로 연결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토론토의 남은 일정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좋은 일정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구간 가운데 하나인 템파베이 원정에 이어 양키스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어 이 6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토론토의 플레이오프 전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큰 손실 없이 넘어간다면 지금보다 한결 나아지게 되는데요. 남은 경기 대부분이 5할 아래 팀들과의 대결로 토론토는 올 시즌 이런 팀들을 상대로 54.9%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시즌 막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토론토가 눈앞에 놓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팀 가운데
어느 한 팀이 갑자기 엄청난 상승세를 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즌 중반 보스턴 레드삭스가 27승 3패라는 놀라운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복잡했던 경쟁 구도를 단숨에 뚫고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한 팀이 갑자기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블루제이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우선 이번 어려운 한 주를 버텨내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일정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쌓으면서 또 와일드카드 경쟁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승수를 챙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토는 완벽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플레이오프를 위해 기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한 경기 차이로 뒤져있고 남은 경기는 36경기. 3주 전과 비교하면 흐름도 훨씬 좋아진 만큼 충분히 경쟁을 이어갈 만합니다. 특히 남은 일정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편해진다는 점은 토론토에게 분명한 기회인 게 맞고요.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가장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야 하지만요. 템파베이와 양키스, 결국 지금 블루제이스가 해야 할 일은 다른 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정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경쟁은 끝까지 치열할 거고요. 어느 팀도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테고 한 팀의 연승으로 순위가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토론토의 위치는 충분히 현실적인 도전을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려운 한 주를 버텨내고 이후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3주 전만 해도 멀게만 보였던 플레이오프 경쟁이 이제는 블루제이스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으니까요.